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의 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인근 마을의 대기 환경 조사 결과가 연구기관마다 크게 달라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 대수가 전국 평균의 2배, 서울보다는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이 가짜 환자, 대포차, 원산지 속이기 등 진실을 은폐하는 이른바 가장범죄 척결에 나섰습니다. 석유나 석탄 대신에 태양과 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앞으로 200여 개의 섬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섬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덴마크의 샴쇼. 바이오매스 소각시설과 태양열 발전시설을 통해 난방 수요의 77%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역시 육상과 해상 풍력 발전기를 통해 100% 작업하고 있습니다. 샴쇼가 이처럼 에너지 자립섬으로 거듭나는 데 걸린 시간은 지난 98년부터 무려 12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Samsø was a representative of Denmark as a total, so we were going to demonstrate what would be potentially possible all over Denmark in a time span of 10 years. 전라남도에서도 이 같은 에너지 자립섬을 꿈꾸는 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진도, 가사도와 신안, 비금, 안자, 팔금 등 6개 섬은 정부의 녹색 에너지 자립섬 실증 사업에 선정됐고 이 가운데 기본 설계가 완료된 가사도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남 산마도에도 국비 등 50억 원을 들여 이달 중으로 에너지 자립섬 공사가 추진됩니다. 완도, 노화도와 청산도는 지난해부터 민자로 기초조사가 시행되고 있고 신안 자은에도 민자로 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가발전소가 24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2020년까지 이 섬들을 녹색 에너지 자립섬으로 풍부한 일조량과 적당한 바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전남의 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순항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 직후 인근 마을의 대기 환경 조사 결과가 연구기관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서로 다른 측정 방식이 원인인데 사고 직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사고 7일 만에 신덕마을의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벤젠은 0.23 ppb 수준으로 국내 대기 환경 기준 1.5 ppb보다 훨씬 낮았고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도 0.45 ppb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나 전국 평균 농도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10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벤젠 검출량 21.4에서 52.2 ppb와는 크게 상반됩니다. 두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우선 시험 방법과 조사 시차 때문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가 작업자 기준이기보다는 지역별 측정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된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반대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측정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37개의 시료 가운데 단 3곳에서 검출된 수치를 대기 중 농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유해 성분이 유출됐는데도 이들 조사 모두 상당 시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발달 장애를 앓던 어린 아들을 둔 일가족 3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가족들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발달 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나 뇌성마비, 자폐증 등 정신발달이나 신체발달이 또래보다 느릴 경우 발달장애로 분류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물에 특이할 정도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5살 어린이도 이런 집착 증세로 발달장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늦고요.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으로는 눈 마주침이 안 되나든지 사회적 상호 교류가 잘 안 되거나. 현재 광주에는 6천 명이 조금 넘는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1,500명 정도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1, 2급에 한정돼 있고 부모들이 장애인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은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치료비와 특수교육비로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들여야 하는 부모들은 2중, 3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1%를 보기 위해서 사설기관이나 여러 교육기관을 많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난 자식은 어떻게든지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추진됐고 2년 전에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지만 다른 중증장애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류 중입니다. 중심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 잘라버리고 주거에서 잘라버리고 돈이 드는 부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제련 측은 그 부분은 껍데기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정부는 돈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장애아를 보는 사회적 편견에다 치료와 돌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여기에 사회적 무관심까지 더해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세운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1년째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시와 위탁 공방을 맡은 조대병원이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3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병원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병원의 절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조선대병원은 시가 적자 보전을 안 해준다며 불만이고 광주시는 조대병원이 투자도 않고 앓는 소리만 한다며 공을 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행 운행의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이 이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했던 2009년 병원 측은 다른 7개 진료과도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2의 조선대병원이 생기면 재활의학과 한 개만 운영할 때 나오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800가로 했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적자 보전이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 그때는 계약할 때 그 뒤로 한 개 감안해라 하니까 안 된다. 적자 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외에 다른 진료과가 들어서게 되면 재활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다른 권역 재활병원들도 재활의학과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위스탁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또 진행해왔던 광주시는 파행의 책임이 조대병원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 강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병원 측의 무리한 욕심과 광주시의 무력한 행정력이 결합한 결과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가운데 수백억 세금을 낸 시민과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자치단체 예산을 심의 결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도지사나 시장 후보에만 쏠려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의 80억 원대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엑스포도시 여수는 비리도시로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습니다. 시장의 대시민 사과에 이어 1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수시의 행정투명성 누수 못지않게 당시 부각됐던 건 의회의 감시망. 기초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 또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례 제정 등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도지사나 시장 후보에 쏠려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시의원들 누가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지만 육산 지방선거에 가서 후보들의 양력을 보고 거기서 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들이 있으면 제가 찍겠습니다. 여수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9곳.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위원을 뽑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27명. 어떤 후보를 뽑느냐는 결국 행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과 법
학과, 제도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재개정하는 모든 권한들이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역할들은 시장 군수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무공천 방침으로 후보 난립까지 예상되는 기초의원. 각 후보들의 면면을 검증해 역량 있는 후보를 뽑는 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통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보인 중학생의 비율은 80%로 전년 대비 12.1% 상승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0.2% 감소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3.4%가 증가한 85.7%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학력을 보였으며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은 2.7%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경쟁력의 기반인 효율과 혁신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이나 지역 행정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포스코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작업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퀵시그마6, 이른바 QSS 혁신 활동을 광양 하수처리장의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말부터였습니다. 중앙제어실에서 행정 업무를 분리해 감시 기능을 강화시켰고 실험실은 영역을 업무 분야별로 분리해 재배치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 자료나 집기들도 무려 4트럭분이나 폐기 처리하며 정품, 정량, 정유치라는 원칙 하에 현장을 정리해 나간 지 1년여.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연간 허비되는 약품을 2톤이나 절감하고 고장률은 20%, 예산도 10%나 줄이면서 공무원들이 혁신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습니다. 관행이나 관습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해놓은 것은 그대로 따라서 한다거나, 근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스코가 사회 공헌 사업의 하나로 지난 3년간 자사의 혁신 노하우를 전파한 기관과 기업은 모두 55군데. 대부분 물류가 개선되고 현장이 재배치되면서 생산성과 효율이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동반생산 활동의 허브로 이제 저희들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양시를 벗어나서 전라 남북도 뭐 다 확산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겠나. 포스코는 앞으로 지자체의 일반 행정 업무나 지역 내 개인 음식점 등에도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대기업의 혁신 시스템이 지역사회 저변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광주 전남 지역의 건설업 대출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업 대출 잔액은 1조 8,400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917억 원이 감소해 2009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음식료품과 금속 가공 등의 후황으로 지난해 대출이 5,200억여 원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 서울보다는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남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과 비슷한데도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안전띠 미착용이나 횡단보도 무단 횡단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며 교통문화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보성군 노동면의 한 주택에서 73살 손모 씨 부부가 황토방에 누운 채로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창문이 비닐로 덮여 있었던 점과 통풍기 전원이 빠져 있던 점으로 미뤄 손 씨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원룸 세입자 30살 남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 컴퓨터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검이 가짜 환자, 대포차, 원산지 속이기 등 진실을 은폐하는 이른바 가장범죄 척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범죄 척결을 위해서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나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범죄나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례, 또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국고보조금이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프로축구팀인 광주FC가 올 시즌 1부 리그 도약을 위해서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화끈한 공격 축구를 통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는 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불사조 전사들이 2014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끌어올리고 패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3위에 머물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광주FC는 일본 전지훈련 등을 통해 공격과 수비 능력을 함께 키웠습니다. 선수들은 올 시즌 2부 리그 1위를 차지해서 내년엔 1부 리그로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단결 또 화합해서 올 시즌 정말 저희가 원하는 승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FC는 올 시즌 펼쳐질 36경기 가운데 20승 이상 챙겨야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승격이 가능합니다. 3게임 중 2게임은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FC는 선수단 규모를 28명으로 줄이고 대폭적인 물갈이도 단행했습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이름을 달고 뛴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험과 패기가 넘치는 선수들로 보강했습니다. 지휘봉을 잡게 된 남기일 감독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는 모든 선수가 볼을 잡으면 모든 선수는 다 공격의 선상에 있는 거고 볼이 없으면 모든 선수가 다 수비 쪽에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생각인데요. 광주FC는 팬들과 함께하는 2014 시즌 출정식을 갖고 1부 리그 승격을 향한 희망찬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유대회 학술 회의인 2014 광주 PCU 포럼이 오는 17일부터 엿새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포럼에서는 세계 대학 스포츠 관계자나 대학생 등 71개국에서 260여 명이 참가하며 지속적 발전, 스포츠 윤리, 젊은이의 리더십 등 4가지의 주제가 논의됩니다. 포럼 기간 동안에는 참가자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투호나 제기차게 된 전통문화체험과 체육활동이 진행되며 유대회 경기장 투어와 시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광주 지역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수탁기관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최대 1억 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는 광주시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고 최근 2년 이내에 실적이 있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광주에서 제작된 5편의 영화에 대해 제작비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전 세계 민간 기업 최초로 베트남 최고 훈장인 우호 훈장을 받았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베트남 국가 주석으로부터 외국인 대상 국가 최고 훈장인 우호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베트남과의 우호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최고 훈장으로 금호 아시아나는 전 세계 민간 기업 최초로 수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